이건 기업 분석이나 아니면 주식 또 경제 관련된 뉴스가 아니라 인물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분 성공 신화죠. 그래서 이분 뭐 많이 인터뷰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사업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면 사업하지 않겠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뭐 임상 실험이 실패해가지고 공장 투자 3천억 다 날리게 생겼죠. 돈 문제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살고 나서 내가 2주만 더 살자고 마음을 비우고 파트너든 아니면 직장 내 동료든 아니면 협력업체들하고 마음을 비우고 일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씩 풀려나와서 사업이 다시 성공하게 됐다. 이런 경험은 사업하시는 분들 다 겪어봤을 겁니다. 정말로 한강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고요. 집에 가서 정말 너무 많은 피해를 왜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까지 주고 주위에 있는 동료, 직장들, 파트너들, 협력업체까지 다 주기 때문에 너무 사업이 힘들어질 때, 돈 문제로 힘들어질 때 다 저런 결심 한 번씩 다 합니다. 저도 충분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분의 얘기를 들으면 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분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얻잖아요. 사실 이분이 성공한 것보다 바이오 산업이 이끄는 것보다 더 정말 우리들한테 가치 있는 분은 가치를 주셨다면 뭐냐? 이분이 성공한 거예요. 그 힘든 것을 이겨내서. 그런 스토리가 정말 더 저희들한테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서정진 회장 한번 사진 같이 보면서 여기 있죠. 어머, 등치 굉장히 크십니다. 제가 2004년에 유학 갔다 와서 여기저기 이력서 넣다가 셀트리온에서 면접까지 봤어요. 제가 송도에 갔을 때 송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 갔을 때는 여기 아파트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송도 허 벌판에 오고 저 공장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가러 갔는데 공장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면접을 보는데 1차, 2차, 3차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3차 면접 때는 이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와서 저랑 1대1 인터뷰는 아니고 제가 4명 정도랑 같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했고요. 이분이 사실은 이분은 산업공학과를 나오셨고요. 건국대학교. 저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배님인데 저 안 보고 오셨어요. 저 보고 왔으면은 저는 다녔을 겁니다. 워낙 나이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을 꼭 다녀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녔을 거고 제가 그래도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그랬을지만 하여튼 인연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뭐 서정진 회장님 꼭 제가 동문이라서가 아니라 이분이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의 폭발이고요. 그런 과정을 죽느냐 사느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응원해 왔었는데 이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해 하셨나 봐요. 그래서 30대 대우자동차 간부로 스카우트 당합니다. 김우중 회장이 직접 같이 일하라, 일로 와라, 일하라, 내일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대우자동차 말고 대우자동차 자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갔더니만 자기 대학교 뭐 아니면 동기나 친구들은 대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겠죠. 원래 잘난 사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우자동차가 공중분해되니까 어떻게 했냐? 대우그룹 자기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간부들이 뭐 나이에 비해서 워낙 높았으니까 취업이 됐겠습니까? 그 술독에 빠져 살다가 2000년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팀원들 그 12명 팀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사모님이 5천만 원을 주셨다는 거. 그 당시 돈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 돈은 한 2, 3억, 3, 4억 했을 거예요. 더 했을 수도 있죠. 5억은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뭐 장례식 사업을 하셨다가 또 야채 수입, 또 컨설팅.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안 됐다는 거야. 안 돼서 신사업을 찾아서 미국에 갔다가 호텔에서 우연히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바이오 관련된 원서를 내가 다 읽고 탐독해보자. 그래서 읽고 탐독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아무래도 바이오의 어떤 바이오나 IT 그 기지죠. 그쪽이 실리콘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유명한 스탠퍼드대 아니면 버클리 이런 데 아주 바이오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당시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뭐 마르크 뭐 아니면 뭐 스탠퍼드대 에이즈
소장하던 톰 메리건. 아마 이분하고 인연이 가장 이분이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14번을 방문하고 저한테가 집에서 그냥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는요, 회사 약속 없이 누가 방문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간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열정이라는 거는 그건 시대, 뭐 문화, 나라를 초월합니다. 아는 거예요. 저분이 14번이나 14번, 15번 찾아오면 저 사람 한번 만나봐 보자. 그래, 뭔 얘기하는지 궁금한 거. 근데 들어봤더니 진지하거든요. 열정이 있고 진지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뭘 주셨냐? 추천서를 써주신 거예요. 당시에 뭐 제가 보면은 백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에이즈 백신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분이 스탠퍼드대에서 에이즈 소장이면은 이분이 추천자 하나 쓰면 끝입니다. 그거 하나가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월스트리트 보면 결국에 찾아가가지고 여기 종이 쪽지 안에다 미국 사람들 보면 딱 써주잖아요. 그게 계약서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여기는 계약서 도장 찍고 간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사인 하나가 내 말 한마디가 추천서 한마디가 정말로 공신력과 신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추천서 막 서로 막 써줘가지고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4번 찾아가 15번 찾아가서 추천서 하나 써줬다. 그러면 에이즈 백신 연구하는 회사가 그 추천서 스탠퍼드 대학의 메리건 소장이 에이즈 소장이 연구 소장이 추천서 써줬어? 그러면 해줄게. 너랑 나랑 한번 합작사만 만들어보자. 그래서 합작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송도에 돈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추천서 합작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시 투자를 받는 거죠. 넥스, 저기 담배인사공사에서 뭐 2, 300억도 받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극적인 게 이게 아마 이분이 가장 어려운 그거였을 거예요. KTNG가 그 합작서를 받았으니까 한 200억을 투자를 해줬죠. 그 다음에 백스젠도 자기가 투자를 했을 거예요. 너가 CMO 공장 지어봐. 아니 뭐 거의 뭐 그 정주영 회장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내가 거북선 만들 테니까 너가 돈을 투자해주면 내가 울산에다가 조선소 짓고 그거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팔아줄게. 나한테 돈 꿔줘 공장 지을. 이거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백스젠이 또 돈을 투자했고. 근데 3천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CMO 공장.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공장 짓는데 3천억이 들어갑니다. CMO는 미국 FDA가 다 조사를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바이오나 바이오시밀러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시설을 갖출 수 있어 라고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5만 톤이나 짓는데 3천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가 친척, 자기가 같이 동지들이죠. 12명의 일가 친척 200억을 끌어온 건데 저게 임상실험이 실패해가지고 이분이 제가 보면 그래요. 임상실험 실패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사업은 망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 웃고 계셨지만 저분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그죠? 200억 자기 파트너들 돈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죠? 나나 그냥 하면 괜찮은데 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믿고 따라와준 12명의 일가 친척들 200억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다인사공사 백스젠 뭐 소액주주도 200억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날리게 생겼으니까 이분이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죠.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또 다시 실패했으니까 내가 빌려준 돈 다시 나한테 줘. 이 전화 매일 받았을 거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 내가 이제 접자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안 나고 양평으로 뭐 가서 죽으려다가 사고가 안 나서 좋아. 나 그러면 그게 열정의 폭발입니다. 내가 2주만 더 살아보자. 내 진지하게 짜증내고 화내고 인상 쓰지 말고 내 웃으면서 2주만 더 해보자. 근데 거기서부터 일이 풀려나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전 얘기지만 이분이 뭐 3천억 모으는 거에서 돈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대에 땅을 사는데 그 땅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 800억이나 되는 돈을 3천억 중에 아까 뭐 200억, 300억도 있었지만 800억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제 공장진인데 버티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운이 따른다 사람. 정말이에요. 간절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운은 비껴가지가 않아요.
이분이 보십시오. 땅값 폭등해서 800억 받은 것도 운이죠. 메리건 교수가 이분이 뭘 보고 추천서를 써줬겠어요. 그 추천서 갖고 백스젠을 찾아가는 깡도 대단하고, 백스젠이 그거 보고 또 공장 투자를 해줍니다. CMO 계약도 해줬을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열정이, 운이 작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운이 달라서 붙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백스젠 공장은 실패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면은 저도 보면은 BMS라고 하는 회사와 CMO, 이 회사가 5만 톤 해야 되는 공장을, 그 당시에는 아마 저 공장이 CMO 공장은 가장 컸나 봐요. 그걸 FDA 허락까지 받았다, 허가까지. 야, 그러면 기술력이 있으니까 좋아. 장기 계약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역발상으로 보통은 신약 어떤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런 다음에 공장을 짓는데, 거꾸로 이제 이분은 공장을 지어놓고, 그죠? 계약을 따놓은 겁니다. 참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2005년에 이제 첫 매출 600억을 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망할 수가 없는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여기까지가 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정도면 대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2009년에 안정적인 BMS하고 CMO 이렇게 이제 대리로 생산해서 파는 거죠. 해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그만두고 뭐를 하냐? 바이오 시밀러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셀트리온을 만듭니다. 그 이후로 뭐 분식 개개다 아니면 뭐 공매도 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이분이 싸웠죠.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공매도 세력하고 싸우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 이분 은퇴 선언까지도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뭐 취소했습니다만, 지금 서정진 회장 뭐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분 키 굉장히 큽니다. 덩치 뭐 보통 사람의 두 배는 돼요. 뭐 190에 한 100, 한 2, 30kg? 거의 거인이신데 말도 되게 잘하세요. 뭐 전 직접 보기도 하고 연설하는 것도 봤습니다. 말도 잘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정말 똑똑하신데, 제가 이분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BMS랑 계약해서 성공한 거가, 사실은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떤 그 추진력으로 그냥 가는 거지, 거기까지가 성공 신화예요. 지금 제가 보시면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아니까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해서 성공하려면 다 목숨 두 개, 세 개는 건너야 돼요. 그걸 넘으신 분들은 운도 따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운도 따라요.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가서는 한두 번은 망해 본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부영회장도 도산까지 한 번 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임대주택 하면은, 사람들이 건설 사업하는 사람들 맛있는 빌딩 짓던 아파트 짓고 싶잖아요. 임대주택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니까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창피해서. 다른 사람 안 하니까 자기가 했는데 그게 진짜 황금알 나는 거위라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 정부에서 돈 다 대줍니다. 땅도 다 대주고. 짓기만 해요. 그럼 분양도 다 100%라는 겁니다. 그거에서 부영이 뭐 제기 거의 10등 안에 드는 회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하면 따라주고 붙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 셀트름 회장님, 서정진 회장님, 제일 걱정되는 거는, 걱정이라기보다 제가 뭐 감히 걱정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분도 성공을 해서 거의 걷어들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근데 성공은 계속해서 성공하지 않아요. 세상은. 성공이 계속해서 누적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건 실패입니다. 그 독국가 위에서가 얘기하잖아. 승승장구한 사람한테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승진하고 이긴 사람, 장수한테 남아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실패, 패전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도 거의 승승장구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셀트리온, 그죠? 여기 지배구조원인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화학연구소, 이게 관련다고 할거죠. 화장품이 헬스케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헬스케어도 안 했으면,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헬스케어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지금 1조 하지 않습니까? 뭐 1조, 2조 하죠. 거기 뭐 10조, 20조, 30조씩 합니다. 그런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 밑바닥에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정도 안목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엔터테인먼트에서 영화 만들고 실패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회사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막아 끼거든요. 괜히 다른 거 하면 멋있어 보입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안 됩니다. 회장님, 선배님,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다 정리하시고, 저기 아들인 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경영 소유가 분리된다? 미국에서 그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 다 지배구조 연구하지 않습니까? 지배구조 이사한테 물려주는 게 더 성과가 좋다는 게 그게 주가 수익률이 뭐니 더 좋다는 게 그게 정설입니다. 자기 회사가 맡아서 하는 게 더 좋죠. 물론 전문 경영이 그 전문 경영의 성과가 있다. 이 얘기하면 저 한 편, 세 편, 네 편 찍어야 되는데 뭐 논란은 적고요. 소유주가 회사를 경영했을 때가 더 성과가 좋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부터 키우시면 됩니다. 서정님 회장님처럼 10년, 20년, 30년 거기서 회사 경영하고 의사결정 10년만 하면 팍싹 늘습니다. 내공 올라가고요. 그리고 맡아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발 이거 엔터테인먼트 사업 하지 마십시오. 영화 사업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선배님한테 감히 얘기했지만 집중을 해가지고 결국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오리지널 시약을 만들고 헬스케어 사업에서 뭐 온라인으로 하는 뭐 원격 진료 이런 쪽으로도 가져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10억, 10조, 20조, 100조 하는 회사를 만드셔서 우리들한테 뭐 성공 신화 정말 자살까지 했었던 분이 성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 이런 신화가 더 우리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좌절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 신화를 보고 나도 힘내서 서정진 회장처럼 많이 돌아서 힘내서 다시 일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정진 회장처럼 사업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저런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셀트리온 재무구조 뭐 시장 뭐 여러 가지 계열사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무너질 회사가 아니다. 가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